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2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 같은데, 내 친구의 동생 얘기예요. 내 친구의 동생인데 걔는 어렸을 때 약간 왕따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소극적이고, 친구를 사귀는 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 사귀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 아이였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 동생을 말레이시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똑똑하신 분이지. 말레이시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얘를 말레이시아로 이제 데려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때만 해도 이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 보다 훨씬 쌌어요. 한 5분의 1 가격?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1 가격? 뭐 이 정도로 엄청 쌌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 동생을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는 이 내 친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어. 근데 누구 걱정이야? 이 막둥이 남자애. 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거의 바보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키우셨는데, 아마 그때가 걔가 간 게 한 고등학생 뭐 이 정도에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한국이 막 K-팝, K-컬처 이러면서 한국 K-팝, K-컬처 뭐 그런 거가 막 시작되는 그 초반 뭐 그런 느낌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느낌의 시기에서 얘가 말레이시아로 딱 갔는데, 학교에서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얘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러고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친구인 거야. 친구 사귀기가 너무나 쉬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친구 사귀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기가 있어. 이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서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외향적인 이런 애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는 공부를 뭐 별로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못하는 그런 쪽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갑니다. 예, 대학도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의 삼성이 뭐 대표적인 뭐 기업이면 거기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로 들어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너무나 좋아.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대한민국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내 친구를 엄청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동생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 친구는 그냥 별 볼 일 없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았고, 아주 잘된 경우가 이제 이 동생이 아주 이제 잘된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내 친구하고 말하기를, 진짜 내 동생은 말레이시아로 엄마가 데리고 간 게 진짜 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잘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레이시아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로 백진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알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 채널에 다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분은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키로가 자기가 말하는데 한 90kg가 되는 거야. 170. 키는 170인데 몸무게가 한 90에서 95kg 사이. 이 정도의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구고 이런데, 엄청나게 거구인데다가 엉덩이가 정말 에브노멀하게, 정말 아니야, 에브노멀은 그렇고 유니크하게, 진짜 대한민국 여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몸을 소유한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가 엄청나게 크고 막 정말 가슴이 엄청나게 큰데 허리는 쏙 들어갔어. 배도 없어. 그리고 엉덩이가 엄청나게 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대학 건국대
영화관과 뭐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면서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대. 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야. 혹시 눈길을 주면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할까? 이런 뜻으로 눈길을 주는 거지, 정말 좋아서 눈길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대학교 3학년 때 본인이 다니고 있던 학교를 때려치고 미국에 그 학원 같은 데를 이제, 학원이나 뭐 학교인데 그러니까 학원 같은 학교를 이제 다니겠다고 3개월 정도만, 돈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3개월 정도만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딱 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미국에 딱 내렸는데 미국 멕시코인들, 미국이라고 다 백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 미국 멕시코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얼마나 많아.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런데 딱 LA 공항에 딱 내리는데 완전히 남자들이, 그 여자가 말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길거리에 교통체증, 트래픽 잼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모든 남자들이 다 열광을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요렇게 생긴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수단도 좋지.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의 모델도 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러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역시 젊어요. 지금도 3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미국에 간 게 22살 때였었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몸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뚱뚱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덩치가 큰데, 가슴이 엄청 큰데, 중요한 거는 허리와 배가 안 나왔어. 그런데 엉덩이가 엄청나게 커. 아무튼 그래서 얘가 거기서부터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 생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국에서 또 이렇게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모델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침착맨, 그 사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미국으로 간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미국으로 가서 이 여자는 뭘 가진 거야? 자신감을 갖게 된 거지.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고 모든 남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야. 자기하고 데이트 좀 하겠다고. 그렇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상하고 뚱뚱한 애라는 둥, 뚱뚱한 애, 이상한 애 이런 눈빛으로만 봤지, 아무도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영국에서 영국 배우인, 그러니까 남편이 영국인인데 배우인데 그냥 자잘한 배우도 아니고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보다 3살이 어린가? 이런 식으로. 흑인인데 엄청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도 또 느낄 수 있는 거 뭐야? 사람은 진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살아야 해. 이렇게 정해주는 게 없어.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 이런 걸 느꼈고요. 세 번째는 반대적인 겁니다. 반대적인 거.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생활을 했을 때,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선생 생활을 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엄마는 그러니까 완전히 노멀한 그런 집안이었었거든요. 이 엄마는 이 큰 학원에서 데스크 실장은 아니고 아무튼 데스크 일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빠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애였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대치동에 살았다는 거지. 대치동에 살면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다는 거지, 아들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왕따를 당하는 거야. 왜? 별 볼 일 없다고.
엄마는 데스크 보는 사람이고 아빠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런 그 세일즈맨, 셀러리맨 이거였었는데 집안이 너무 볼 게 없다고. 물론 걔도 공부를 못해서 그랬겠지. 모든 건 공부니까 대치동은. 그래서 얘가 왕따를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 예. 결국은 호주를 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자신감을 얻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또 있었어. 엄마는 약사였고 아빠는 그냥 세일즈맨이었어. 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얘도 그러니까 봐봐. 엄마가 약사고 아빠가 그냥 회사 다니는 그냥 이런 사람이면 중상이야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 그런데 얘도 왕따를 당했어.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뭐 공부도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안이 별로라고 왕따를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웃기더라고. 그래서 얘를 보면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얘도 나중에 보니까 호주로 또 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진짜 뭐랄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 뭐 이런 애들은 대치동에서 다니면서 살고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러면 뭐 인생 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치동은 진짜 더더욱 안 좋은 곳이다. 더더욱 안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았어.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곳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요즘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자신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본인이 자신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 동네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내 친구 있잖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얘도 대치동에서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는 평촌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평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야. 굉장히 큰 도시이긴 한데 이제 지방이죠. 지방일 뿐이지 대도시긴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걔가 거기 내려가니까 어렸을 때 다 공부 못하던 찌질이들 있잖아. 공부 못하던 애들. 나하고 같이 놀았는데 나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였어. 근데 그 밑에서 그냥 그런 애들. 그래서 그 밑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뭐 대학간 뭐 이런 애들이 다 한 자리씩 꿰차고 있다는 거야. 그 동네. 그 동네에서 다 한 자리씩 꿰차고 있고 다 결혼해서 애 낳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어렸을 땐 어땠어? 어렸을 땐 얘가 제일 공부를 잘했고 다른 애들은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이런 애들이었어.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대학 때서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대치동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평촌에서 있다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케이스고, 다른 애들은 그냥 서울은 구경도 못 해본 애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는 애들인데 걔네가 더 잘 살고 있더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이게 뭐 꼭 서울에서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서울 집값이 뭐 엄청나고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어디 사세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것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은 그만큼 이제 대단한 그런 곳이 되고 있는데 옛날로 치면 맹모 삼천지교 이거로 생각을 하면 다 서울 가서 살아야 되고 뭐 다 공부 잘해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야 되고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 근데 결과는 어때? 서울에서 안 살고 그냥 지방,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뱃속 편하게 더욱더 잘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애도 못 낳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니면 결혼도 못 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여기 지방에 사는 애들은 다 결혼하고 다 애 낳고 지방에서 직장 잡고 다 잘 살고 있는 거야. 예전에 그 시골에서 그 살던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줬는데, 시골은 딱히 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이런 게 없어도 자기 그냥 동창, 시골에 오래 살면 동창 뭐 아버지 댁이라든가 뭐 이런 집에 일만 해주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야. 충분히. 그냥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동네 자기 친구들네 집만 돌아가면서 봐주고 살아도 돈 잘 벌면서 취직 안 했어도 돈 잘 벌면서 장가 가서 잘 애 낳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해법 영어 시절에 이제 만났었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분은 이제 너무 시골에 살아서 여기 이제 광주만 해도 그분에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대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강사들 있는데, 선생님들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괜히 여기 와가지고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봐도 정말 자기에게 딱 맞는 지역, 그리고 자기가 딱 맞는 지역은 어디일까? 자기가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도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